여러분, 미국 증시 그중에서도 다우산업지수가 3만이 무너졌습니다. 이 6월 달에도 안 무너졌었거든요. 그런데 9월 달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9,590.41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우산업지수가 3만을 붕괴시켰다. 이 말은요, 경기 침체의 강도가 그만큼 지금 세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경기보다 물가다.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물가를 2%로 낮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계속 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요, 결국은 계속 금리 올릴 거다. 그것도 적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초강도의 어떤 긴축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 시장은 쉽게 말하면 버썩 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진짜 버썩 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우산업지수가 장을 개장하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많이 떨어질 때는요 2%가 훨씬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장 막판에 이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나마 지킨 겁니다. 그래서 1.62%가 빠져서 486.27이 떨어졌습니다. 29,590.41로 마감을 했지요. 아마 3만이 붕괴됐다는 사실은요,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침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신호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은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도 지금 벌써 얼어붙었다는 뜻이 됩니다. 다우산업만 이렇게 떨어진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나스닥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1.8%나 빠졌고요. 198.88이 그야말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당장 말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이게 많이 깨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1867.93으로 마감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 개장하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요, 장 내내 떨어졌습니다. 장 내내. 이게 뭐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지 못한다 이야기할 정도로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기술주 중심이란 말은 결국은 성장주가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성장주의 어떤 탄력이 성장에 대한 탄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쑥쑥 빠진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블루칩 지수의 핵심인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에 1.72%가 빠져서 64. 지금 76이 빠져서요 3,700도 붕괴됐습니다. 3,700. 3,693.23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물론 많이 다르지만 이게 3,100까지도 떨어진다는 그야말로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게 실전 투자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요. 또 경제 이론가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디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많이 미친 거는요. 이런 결국은 긴축의 공포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제닌 옐린 재무장관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거의 섬뜩한 경고 수준입니다. 미국 2% 물가 내년에 달성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이야기거든요. 내년에도. 지금 이 자산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그나마 뭐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려고 그러면요, 금리가 동결되든가 아니면 하락을 해야 되는데, 당장 말입니다. 올해 11월 12월 올리죠. 내년에도 지금 제닌 옐린은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시장이 하락 장세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침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집단 지성을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또 실제 투자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생각, 이런 게 합쳐져서 말입니다. 하락장이 지금 초입에 도착을 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더욱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러시아에 200만 명의 예비군 중에 말입니다, 30만 명을 동원하겠다, 그래서 전쟁터로 보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한적 동원령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200만 명의 예비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싫어서 탈출하고 있고요, 가는 사람들조차도 그야말로 끌려가듯이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한적 동원령이 아니라 무조건 징집을 해간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전쟁을 확전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지금은 동부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러시아는 휴전을 하고 싶어 해요. 루안스크나 이 동부 지역 헤르손주나 여기 다 가지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어림없죠. 우크라이나도 어림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원령을 내렸는데 결국 이 동원령은요, 핵 확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공포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확전이 되면 과연 유럽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말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를 다 차단할 테고, 광물도 다 차단할 테고, 그랬을 때 유럽 경제가 무너지면 미국 경제도 온전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미국 경제가 온전하지 못하면 중국, 대한민국 다 같이 어려워집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가 써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또다시 말입니다, 하락장이 시작이 됐다. 현재는 그렇게 읽힙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이 정도로 뭔가 굉장히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현금이 왕이다, 이 말을 반드시 저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현금이 원화든 달러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화를, 지금 달러 값이 너무 비싸니까 원화를 계속 쌓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최대 찬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시장에 대한 위험성 더 커지는 거 당연할 거고요. 아마도 앞으로 굉장한 큰 위험성이 더 커질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 늘 마련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요.